안녕하세요. 1학년 강센터의 물리치료사 반진우입니다. 오늘은 전환질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전환, 즉 아랫팔은 무엇인지, 그 아랫팔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질환에 대해서 증상, 검사, 관리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은 쉽게 말하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으로서 아랫팔을 뜻합니다. 전환부터 손끝까지의 대표적인 질병으로서는 터널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수근관 증후군, 테니스 엘보우라고 불리우는 외측 상가염, 골프 엘보우라고 불리우는 내측 상가염,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드케르뱅 증후군, 방아쇠 수지 등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으로는 미용사, 요식업 종사자, 수공구를 많이 다루는 정비업종 종사자 등등이 있으며 손으로 꽉 물체를 잡거나 가벼운 작업이라도 잡기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손에 직접적으로 진동이 느껴지는 작업을 할 때 손 및 아랫팔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먼저 터널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횡수근인대라고 해서 손목을 보시면 엄지두덩과 새끼두덩이라고 불리우는 통통한 부위가 있을 텐데요. 그 사이에 작은 활을 터널의 형태로 지지하고 있는 인대를 횡수근인대라고 합니다. 이 아래로 정중신경 또는 정맥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과 혈류가 압박을 받게 되면 손끝의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거나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 손이 시린 감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손목 관절의 반복적인 굽힘, 펴 동작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서 호발합니다. 또한 중량물을 취급한다거나 핸드드릴과 같이 손목에 직접적으로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같은 작업을 같은 강도로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질병에 노출된다기보다 본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다릅니다. 꼭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끝이 저릴 수 있습니다.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인 중지 또는 검지에서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64%의 터널 증후군 환자들은 모든 손가락에서 이상 감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목이 아픕니다. 밤에 주무실 때 손목 또는 손이 아파서 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견 관절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 노출될 경우 근위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측의 손의 악력이 건측의 악력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심할 경우 엄지두덩, 새끼두덩의 근육의 볼륨이 줄어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팔렌 검사가 있습니다. 손목을 굴곡시킨 자세에서 1분 이내에 통통이나 손 저림 등이 발생되면 양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굴곡과 수음관 압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검사 결과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입니다. 다음은 테니스 엘보우라고 불리우는 외측 상가염입니다. 흔한 질병이며 팔꿈치 관절 외측에 위치한 손이라든지 손목을 신전시키는 근육군에게서 염증이 발현되어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명칭이 테니스 엘보우라고 해서 테니스 선수들에게서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보다 반복적인 수작업을 하는 일반인들에게서 훨씬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재발이 쉬우며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테니스의 백핸드라든지 포핸드와 같은 손목을 굽히고 피는 동작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보통 수작업을 행할 시 강하게 물체를 잡게 되면 우리 손의 힘줄의 역학적인 길이에 의한 효율적인 잡기 동작의 수행을 위해서 손목 관절이 35도 정도 편되게 됩니다. 이때 손목 편 근육들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서 주로 발병됩니다.
증상으로는 손목 관절의 펴 또는 세 번째 손가락의 펴 활동 시 통증이 팔꿈치에서 유발되며 가벼운 정도의 접촉으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코젠 검사가 있으며 검사 방법으로는 대상자의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는 손등 쪽에서 대상자의 수근관절의 신전 동작 및 약간의 노촉 치우침에 대해서 저항을 제공했을 때 대상자가 가쪽 팔꿈치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양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 엘보우라고도 불리우는 내측 상과염입니다. 손목을 굴곡시키거나 비튼 상태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행하거나 어떤 물체를 강하게 쥐는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게서 호발합니다. 테니스 엘보우와 동일하게 테니스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 손상으로도 발생하지만 주로 손을 이용하여 작업을 많이 하는 주부, 정육, 목수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게서 호발합니다. 드라이버를 돌리거나 스패너로 볼트를 조인다거나 하는 손목을 회전시키고 돌리는 작업에서의 힘을 과도하게 많이 주게 되면 질병에 노출 확률이 높아지며 물체를 쥐고 쥐는 힘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작업을 많이 행하는 직업군에게서도 호발합니다. 또한 작업을 행할 때 우리의 팔꿈치가 몸통에 붙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팔꿈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는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은 위치로 꺾인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이 내측 상과염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팔꿈치 안쪽에 통증 및 압통이 있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통증이 전완부로 번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을 행할 시 통증이 발생되며 물체를 강하게 쥐는 경우 통증이 심해집니다.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역코젠 검사가 있으며 대상자의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는 손바닥 쪽에서 대상자의 수근관절의 굴곡 동작 및 약간의 좌쪽 치우침에 대해서 저항을 제공했을 때 팔꿈치가 안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양성 반응입니다. 다음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구조물은 잡뼈 측, 먼 쪽에 손목 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구조물로서 잡뼈 또는 손목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느 한 인대 연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연골 및 인대를 총칭합니다. 만성적인 손상보다는 강력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주된 이유이며 급성 손상 시 부목 및 손목 보조기를 이용하여 손상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기계 체조를 하며 손목으로 몸에 충격을 받아내는 동작 또는 넘어질 때 손으로 강하게 바닥을 짚는 행위와 같이 손목 관절에 강한 충격이 발생되거나 손목이 펴진 상태에서 손목에 압박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테니스 라켓을 손목을 비틀어서 잡고 있는데 강한 스매싱을 받는다거나 했을 경우 또는 손목에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을 경우에 미세 스트레스가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바닥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일어날 때의 손목에서 통증 또는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작업과 같은 손목이 비틀림이 발생할 경우의 통증, 가볍지만 마우스를 양옆으로 스크롤할 때와 같은 편의 동작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측과 건측의 손목 움직임 범위의 현저한 차이 및 손목 불안정으로 인한 손목의 움직임 시 딸깍거리는 연발음이 계속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손목을 핀 상태에서 압박을 줬을 때 척골 측에서 통증이 나타나면 양성 반응이고요. 두 번째로는 손목을 척골 측으로 편의 동작을 시행하는 순간 요골 측으로 저항 제공 시 통증이 발생되면 양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급성 손상이 많기 때문에 부목 및 보조기를 이용하여 손상 부위에 더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손상 부위를 보호하는 것과 전환 부위의 스트레칭을 통한 근육 이완, 점진적인 단계별 강화 운동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협착성 굽힘 힘줄 윤활막염이라고 정의되는 방아쇠 수지는 그림과 같이 손가락을 펴 또는 굽힘하는 동작 시에 부드럽게 동작되지 않고 어느 한 손가락에서 팅 하고 튕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손가락이 굽혀지거나 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의 약 2배에서 6배 정도 되고요. 아직 정확한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물체를 잡고 있는다거나 오랜 시간 손가락을 구부린 채로 작업을 장시간 할 시에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며 핸드드릴과 같이 진동이 손으로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작업 또는 개인적인 요인인 가족력, 염색체 이상 등의 이유로 방아쇠 수지는 발병한다고 합니다. 주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느낌이 느껴지며 심한 경우 손가락을 펴거나 굽힘 동작 시에 손가락이 잠기는 듯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다음은 드케르뱅 증후군입니다. 손목에 발생하는 손목 건초염입니다. 옆 그림에서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들어올리게 되면 해부학적인 코 담뱃갑의 형태를 띠는 힘줄 2개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가쪽 경계를 담당하는 긴 엄지 벌림근, 짧은 엄지 펴근, 2개의 힘줄에서 염증이 발생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키보드를 활용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과사용할 시에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엄지손가락의 반복적인 활동이 큰 위험 요인이며 손으로 도구를 반복적으로 쥐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군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엄지손가락 측에 손목에서 통증이 느껴지며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또는 아랫팔로 통증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신전시킬 경우 또는 손목을 비틀 경우에도 통증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으며 엄지손가락 부위의 촉진 시 아파하고 심할 경우에는 뭉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검사 방법으로서는 핑켈슈타인이라는 검사 방법이 있으며 앞으로 양손을 나란히 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주먹으로 말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고 준비되셨으면 팔꿈치의 펴과 함께 주먹을 아래쪽으로 스냅을 줘서 툭 하고 내렸을 때 엄지손가락 가쪽에서 통증이 유발되면 양성 반응입니다. 다음으로는 손관절염입니다. 관절염에는 2가지의 종류의 관절염이 있는데 너무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연골면에 마모가 일어난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관절 활막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손의 변형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요인으로는 노화와 과사용 등이 있겠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고 조금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대칭적으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쓰는 손에 통증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많이 사용해서 퇴근할 때나 저녁 시간대에 가장 손이 뻣뻣하게 굳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거나 왼쪽 손을 주로 사용하거나 관계없이 통증이 동일하게 발생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고 아픈 감각이 가장 심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집에서 또는 간단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보다 병원에 방문하여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훨씬 예후에 좋으니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인식이 되시면 병원에 하루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환경건강센터 물리치료사 반진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전환 질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테니스 엘보와 같이 총신전근이라고 해서 손가락이라든지 손목을 피는 근육들은 손등을 향해서 팔꿈치 가쪽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손바닥을 앞쪽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이쪽 팔꿈치를 가쪽 팔꿈치,
이쪽 팔꿈치를 안쪽 팔꿈치라고 하는데, 손가락과 손목을 피는 근육들은 손등을 향해서 가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손등을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그대로 쭉 당겨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스트레칭은 15분에서 30초 동안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반동 없이.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골프 엘보와 같은 이제 손목을 굽히고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들은 여기 손바닥 쪽을 지나서 팔꿈치 안쪽에 붙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손바닥이 앞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 전체를 집어 당겨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거랑 헷갈려서 이 두 개의 손가락만 이렇게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 두 개의 손가락만 과신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 엘보 스트레칭 방법은 전체 손가락을 전체 같이 균일하게 당겨줄 겁니다. 이 방법도 15초에서 30초 동안 균일하게 반동 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손을 들고 하기가 어렵다거나 본인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 위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책상 위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바닥에 손바닥을 올려주셔도 되는데, 자, 손바닥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가로로, 내 몸 기준에서 가로로 손바닥을 놓은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에요. 자, 손바닥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했을 때는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골퍼 엘보와 같이 안쪽에 손목을 굽히는 근육이라든지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들이 붙어있는 손바닥부터 안쪽 팔꿈치까지의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거든요. 몸 앞에 살포시 손바닥을 내려놔 보시고 그 상태에서 내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동시켜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무릎에 체중 부하가 되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쪽으로 살짝만 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손등을 향해서 붙어있는 손목을 피는 근육들은 반대로 손등이 아래를 바라본 상태에서 손가락이 왼쪽 측면을 향한 상태에서 내 무게중심을 반대쪽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대로 시작해 볼게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을 많이 잼잼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힘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손가락 안에 있는 내재근들이 많이 뭉칩니다. 내재근들은 이제 손가락 뼈, 만져지는 뼈 사이사이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누르지 마시고 살살 적당한 강도로 누르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손등 쪽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체했을 때 많이 만져주시는데 체했을 때만 만져주시지 마시고 손을 많이 사용하셨다 싶으시면은 엄지손가락 사이에도 많이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고 손바닥 쪽에도 있으니까 손바닥 쪽에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풀었으면 손도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전완근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치킨 먹어보셨으면 윙 사이에 뼈가 두 개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팔도 똑같아요. 팔도 여기 척골, 요골 사이에 들어가는 부위가 있는데 이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한번 누르시고요. 한번 꾹 눌러서 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쭉 한번 밀어볼게요. 자, 어느 정도 하셨으면요. 책상이라든지 침대 같은데 위에 손을 가볍게 놓아주시고요. 우리 전완, 팔꿈치 여기 곡괭이 말고 여기 전완, 통통한 부위로 잘 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팔꿈치 안쪽부터 손바닥 안쪽까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 내재근을 풀어줬다면 손가락 내재근 한번 손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근육들을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말랑말랑한 찰흙이 있으면 좋아요. 찰흙이 있으면 좋은데 찰흙이 없어가지고 이 마사지볼을 대신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꾹 앞으로 손을 나란히 한 상태에서 꾹 한번 잡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꾹 잡는 동작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티는 그런 동작을 한 10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힘 풀었다가 다시
내 손가락 피는 운동을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전문적인 기구가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하기 쉬운 고무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고무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끝에 이렇게 끼워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강도로 하시고 싶으시면 고무줄을 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무줄을 작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무줄을 좀 더 추가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적당하게 한 고무줄 2개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손끝에 이런 식으로 걸었으면요, 이거를 모았다 폈다 모았다 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 피는 근육의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폈으면 5초 동안 벌려주시는 운동을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탄력 있는 플렉스 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플렉스 바를 쥐고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해보실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구부린다고 해서 손목을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구부리게 되면 오히려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볍게 내 손목만 그대로 굽힘, 펴, 굽힘, 펴. 여기서 굽힘이라고 하면은 손목이 이런 식으로 굽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틀리면은 이런 식으로 굽혀지겠죠? 이런 식으로 말고 그대로 굽힘만 하는 겁니다. 굽힘, 펴.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 손가락 내재근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돌기들을 손을 하나씩 홈에 맞추고요, 그 상태로 손가락 그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팽이 돌리듯이 다시 반대쪽으로도 돌려보고요.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몸통이 안 으셔가지고요, 그대로 수건 짜는 것처럼 쥐어 짜보세요. 반대손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자, 책상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치면은 내 엄지손가락을 바짝 들고 내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구부리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잡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앞으로 나란히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쥐어 짜셔도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깨가 너무 으쓱하게 올라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깨는 최대한 힘을 풀어가지고 넓은 상태에서 내 전완의 힘으로만 하시면 돼요. 반대쪽으로도 잡고 그대로. 그 다음에, 자, 무거운 아령이라든지 캐틀벨 같은 거를 이용해서 손목을 굽혔다 폈다 이제 중량 운동을 할 건데, 그 중량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살짝만 내 전완 근육의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주의시켜주는 목적으로서 한번 활성화시키는 동작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먹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의 수건을 까시고 이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쥐어 짜주세요. 이때 너무 많이 세게 쥐어 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이 비틀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굽힘 동작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육에 힘이 들어갔다 싶으시면 반대로 뒤집어서 손목을 피는 작업도 해볼게요. 집에 있는 아령을 이용해서 전완근을 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무게의 아령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세트에 15번 정도 진행할 수 있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한 세트에 15번으로 설정해 주시고 4번에서 5세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에 내 전완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올려놔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아령을 가볍게 손목만 굽힘시켜서 올려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다 하셨으면 손 뒤집어서 손등이 위를 바라보게, 그 다음에 손목을 피는 운동. 이때 주의하실 점은 들고 내릴 때 툭 하고 내려놓으시면 손목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들고 내려놓을 때도 내 힘을 이용해서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해요. 집에 있는 이런 생수병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가볍다 싶으시면 좀 더 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캐틀벨과 같이 한쪽 끝이 무거운, 예를 들어서 망치 같은 물건을 이용해서 회내 회외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무거운 물건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로로 누인 상태에서, 자, 전환을 바닥 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안쪽으로도 뒤집어 주셨으면 바깥쪽으로도 뒤집어 주시고, 이때 너무 힘을 쓴다고 팔꿈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면은 그거 너무 아플 수 있으니까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무게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대로 넘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넘기다가 이런 식으로 무게로 퉁 이렇게 떨고는 이제 운동은 이제 적절치 못해요. 넘길 때 내가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것도 동일하게 한 번 넘기는 거 15, 15번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에 체중을 부하하면요, 여기 손목이 너무 많이 꺾여서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이런 폼롤러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폼롤러는 불안정한 지지면을 제공해서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운동이거든요. 내발기기 자세로 이런 식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 폼롤러를 이런 식으로 잡아요. 잡으면서 내가 무게중심을 앞으로도 이동시켜 보고요, 뒤쪽으로 이동시켜 보고, 왼쪽으로도 이동시켜 보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시고, 이 상태에서 폼롤러가 움직이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이 우리 손목의 안정성에 크나큰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많이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됐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대로 무릎을 펴서 플랭크 자세에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보시고, 뒤쪽으로도 이동시켜 보시고, 그대로 좌우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보시면서 손목의 안정성을 한번 운동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손목의 근력이 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는데 손목이 너무 아프다, 그 다음에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신 분들은 이 운동을 많이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손목에 테이핑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탄력성 키네지오 테이프예요. 비탄력성 테이프도 있지만 키네지오 테이프가 더 범용성이 좋아서 전 이걸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테이프는 온라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약국에서도 시중에서 편하게 구입하시면 돼서 그냥 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는 너비가 5cm 짜리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테이프 뒤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칸, 큰 칸,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큰 칸은 5cm를 뜻해요. 그러면은 작은 칸은 1cm를 뜻하는 거겠죠? 저희는 오늘 5칸, 큰 칸에 5칸, 그러니까 25cm를 뜯어서 사용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테이프가 가장 잘 뜯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끝에가 모서리가 옷 끝에 닿거나 물체에 닿으면 잘 뜯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 끝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잘라주신 다음에요, 끝을 살짝만 뜯습니다. 뜯은 상태에서 우리 손목에 굽혔다 폈다 할 때 주름지는 부위 있잖아요. 가끔씩 손목 테이핑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전환 가운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굽혔다 폈다 했을 때 내가 손목의 주름이 어디에 지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거기에 살짝 붙여주십니다.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너무 많이 당기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조금씩만 당겨주면서 살짝씩만 붙여줍니다. 손 안쪽에도 주름지는 부위를 확인하시고 그 부위를 넘기면서 살짝만 당겨주시면서 당겨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이제 그래서 끝에 정도 와서는 그대로 탄력 안 주고 그대로 붙일 거예요. 그대로 붙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붙여보시면은 굽혔다 폈다 할 때 조금 뭔가 테이프가 내 손목을 서포팅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편하시다면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핑은 72시간 정도 효과가 있고요. 3일이 지나면 떼주시면 돼요. 물에 적셔가지고 돌돌 마는 이런 형태로 떼어주시면 되고요. 테이프가 생각보다 피부에 좀 자극적이라서 발적이라든지 여기에서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시면 그대로 바로 떼주시면 될 것 같아요.